오늘은 등차 등비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수열의 합이랑 수학적 기납법을 하겠죠. 아무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인데 내용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문제는 뭐 뭘로 풀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수열이란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수열이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냥 숫자를 나열하는 게 수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나열된 숫자들의 규칙을 파악해서 다음에 오는 게 누구인지 그걸 찾는 게 수열 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n번째 온 녀석이 누구인지 또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지 그런 거 찾는 게 이제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수열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숫자의 나열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규칙을 파악하는 거니까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수열의 정의는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요. 그죠? 어쨌든 규칙이 없는 건 우리가 배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규칙 중에 가장 간단한 녀석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였고 등차 수열의 정의는 또 뭐냐면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더한다는 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는데 이 말 자체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차이가 n에다 뭘 집어넣든 요 차이랑 요 차이가 같아요. 그런 소리라고. 그지?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고 그거 다 얘나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숫자를 뭐라고 불렀다? 공차라고 불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 뭐 처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필요한 것만 합시다. 일반항 뭐였냐면 AN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제 초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드는 거였다고요. 이 정도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AN에서 알파벳을 보면 지금 A랑 N이랑 D랑 세 가지 있는데 저 중에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공은 누구다? 변수가 누구야? N이라고 N. N에다가 적당한 숫자 넣은 거잖아. 10번째 항 누구니? 그럼 N에 10 넣는 거라고. 100번째 항 물어보면 N에다 100을 넣는 거잖아. A하고 D는 어떤 수열인지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요. 초항은 고정돼 있는 거잖아. 공차도 고정돼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 A하고 D는 문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 N이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항상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의 식을 가지고 있다. 그죠?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막 정리되어 있는 책에 보면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n에 관한 1차 함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1차 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다. 공차 n 이렇게 출발하는 녀석이다 이고요. 요 뒤에 오는 건 정리해보면 a-t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연습을 하긴 하겠지만 이게 a-t라는 건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n에다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금방 산수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이 d 곱하기 n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데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야. 그죠? 그 숫자 3개가 등차 수열 이룬다 라고 하면 뭐였어? B가 A 더하기 C를 반으로 나눈 것 같더라. 양 옆에 거 더해서 반띵하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돼요. 그게 등차 중항이었는데 이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는 건 실제로 이제 산술적인 평균을 찾는 거죠. 그지? 그래서 숫자 3개가 있으면 이 양옆에 있는 두 개의 산술적인 평균이 가운데 있는 거랑 같아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이 얘면 이것까지 꽂아서 이거 3개의 평균을 찾으면 또 누가 된다는 이야기야? 당연히 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평균 점수랑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끼워 넣어봤자 평균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고지고대로 해석하자면 A와 C의 평균이 B에 오지만 그럼 B까지 꽂아가지고 A, B, C 숫자 3개의 평균을 찾으면 그게 누구다? 가운데 있는 중앙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5개가 있어. 숫자 5개가 등차 수열 이룬데
그럼 여기서도 중앙은 누구냐면 가운데 있는 녀석인데 이 숫자 5개의 평균이 누구일 거라고?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얘네 둘의 평균도 얘고 얘네 둘의 평균도 얘기 때문에 다 평균 내면 결국 가운데 거가 된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린 뭐 할 거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거다. 평균을 내는 기본적인 방법은 원래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5개라고 치면 5개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게 평균인데 그 평균에다가 다시 5를 곱하면 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값을 찾아서 개수를 곱하면 그게 합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평균 찾기가 너무 쉽잖아. 어떻게 찾으면 돼?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면 돼. 이게 평균이었다고요. 그지? 전체 평균에다가 개수 곱하는 거다. 이게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중항이 딱 존재하거든. 근데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중항은 없어. 하지만 평균값은 구할 수 있다고. 어차피 얘네 둘 더해서 반띵하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평균 찾아가지고 개수를 곱하는 거야.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꼭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 n번째 항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마지막 항이라는 게 항상 n번째 항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n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얘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써보면 a에다가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a랑 d랑 n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인데 역시나 주인공은 누구냐면 n이 될 거라고요. a하고 d는 문제에서 찾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 이러고 끝나는 거지. 마지막에 n을 곱하니까 상수항은 없고 원래 분자에 n이 하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고 상수항이 없다. 등차 수열의 합은 또 항상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뭐 어떤 수열의 합이라면서 줬는데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으면 아, 그건 등차 합이란 소리구나 라고 우리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 모양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등비 수열로 바로 넘어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등비 수열도 정의 자체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라고 나오는데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면 비율이 동등하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랑 같아요. 이거 우린 그 숫자를 공비 R로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 녀석도 일반항을 찾아보면 AN이라는 건 초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들 건데 얘는 이제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고 얘는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고 이 n-1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덜 헷갈리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외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등비 수열이래. 3번째 항이고 10번째 항이야. 여기다 공비 몇 개 곱해야 돼? 몇 개 곱해야 돼? 공비를 7개 곱하는 거야. 아니 3번째고 10번째면 7간 차이 나겠지. 그지? 이거를 계산할 때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9개가 있으니까 몇 개 차이 나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3이고 10이니까 7건 차이 나는 거야. 이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첫 번째랑 n번째니까 차이는 n-1개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건 이런 모양새로 생겨 먹었는데 얘도 주인공은 당연히 n이에요. a하고 r을 문제에서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앞에 r분의 a가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n의 밑이 바로 공비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앞에 붙는 이 개수는 지수함수 할 때 했지만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거든요. 평행이동은 할 수 있어. y축 평행이동은 하지 않아요. 즉 점근선은 그대로 x축인 상태인 거야. 어쨌든 n에 관한 지수함수이면서 그 밑이 바로 공비가 되더라. 그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 그 얘기고요. 등비 중항 별로 쓸모가 없죠. 안 중요합니다. b제곱은 ac. 혹시 abc가 다 양수면 b는 루트 ac. 루트 ac는 a와 c의 기하평균. 끝.
더 할 얘기 없고. 등비수열의 합. 얘는 합을 구하는 과정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합 자체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과정이 기억이 납니까 혹시?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몇 급수 같은 거를 구해야 될 때도 써먹어야 해서.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했었냐 하면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녀석은 양변에 그 숫자 한 번 더 곱해서 뺐다고. 양변에 그 숫자 한 번 더 곱해서 뺐다고. 쓰기 귀찮으니까 책으로 볼까요? 책에 보시면 76쪽에 보면 나오죠. 책이 있어? 76쪽에 보면 그 중간에 그죠?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이러면서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 곱해서 뺀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튼 과정은 그러하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알아야 돼.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랑. 그죠?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고 등비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경우가 두 가지 있었다고. 어떻게 두 가지였냐면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졌다고요.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거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라서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만약에 공비가 1이었으면 그때는 이렇게 쓸 수 없지. 대신에 초항이 a면 두 번째도 a고 세 번째도 a고 계속 a란 이야기니까 그냥 na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실제로 얘는 거의 쓸 일이 없죠. a 이렇게 생겼으면 그걸 보고 아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네 라고 생각 안 한다고. 차라리 그냥 공차가 0인 등차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숫자 여러 번 더하는 거니까 곱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공비에 미지수 같은 게 껴있을 때 x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나눠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당연히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얘도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건데 이 r-1분의 a는 뭔가 숫자겠죠. a하고 r은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n이 지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r-1분의 a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거야. 그 등비수열의 합도 쳐다보면 지수함수가 돼요. 미시 공비인 지수함수. 그런데 얘하고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얘는 뒤에 상수항이 있어요. 그 상수항이 얼마냐면 n에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도록 하는 상수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꾸 찍어가지고 이 성이었네. n에 0 집어넣으면 r의 0제곱은 1일 거잖아. 그러니까 1 빼기 1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거든요. 즉 지수함수이긴 한데 이거하고 다르게 원점 지나가는 지수함수예요.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지수함수. 그럼 그거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런 소리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왜 내신할 때 그런 거 많이 했다고. 무슨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하려면 K가 얼마여야 되니? 막 SN이 뭐 이렇게 생겼대.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등비수열의 합이래. K가 얼마야? 그럼 지수함수인 건 알았어. 근데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려면 어떻게 된다고? 원점 지나가야 된다고. 0 집어넣어서 0 나오려면 K가 마이너스 3이야. 막 이렇게 구했다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차랑 등비, 일반항이랑 합의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순서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항 가지고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고 일반항 가지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수열의 합을 보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AN이랑 SN이랑 섞여 있는 식이 하나 있지. 뭐였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겠지? 아니면 쓰면 아하 하겠지? AN이라는 건 SN에서 SN-1을 빼서 만드는 거였다. 단서가 있지.
단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지. 뒤에 뭐가 와야 돼? n이 2 이상일 때 A1은 S1으로 따로 찾는다. 요게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였다고요. 기억하고 있죠? 앞에 있는 막 자세한 다 빼고 그냥 결론만 빡빡빡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AN이라는 건 이런 모양새로 생겼다는 건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는 요 녀석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이제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1은 이렇게 따로 찾을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찾고 나서 실제로는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죠.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랑 진짜 이거랑 둘이 같은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같으면 이렇게 두 줄 따로 안 쓰죠. 한 줄만 쓰고 말고. 해봤는데 달라? 그럼 따로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혹시 얘랑 같은 녀석이면 굳이 따로 쓰지 않아도 돼인데 그럼 여기다 실제로 1을 집어넣어봐 미친 척. 1을 넣지 않기로 한 이유는 S1 빼기 S0이어서 그렇거든. S0이 없으니까 1을 넣지 말자고 한 건데 다 찾아놓고 나서 1 넣어서 얘랑 같은지를 확인하겠다는 건 결국 뭘 확인하는 거냐면 S0이 0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S0이 만약에 0이면 이거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지만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다고. 만약에 S0 미친 척 찾아봤더니 0이야. 그러면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다면 AN이라는 건 SN에서 SN-1을 그냥 빼서 찾으면 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1부터 다 넣어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이거지만 0 집어넣어서 만약에 0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실제로도 보면 저거 0 집어넣으면 저렇게 생겼어요. 0 나오잖아. 얘도 아까 말했죠. 원점 지나간 녀석이라고.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이 첫 번째 항부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수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라고 하거든요.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좀 크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상수항의 유무보다는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0 넣어서 0이 나오는지. 이건 등차냐 등비냐 뿐만 아니라 모든 녀석이 다 어떤 수열의 합이든 일반항 찾을 때 0 넣어서 0이 나오면 다 그냥 첫 번째 항부터다. 0 넣어서 0이 안 나오면 두 번째 항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문제 풀 때 좀 편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건데 이건 치지 말걸. 이러면서 이미 치운 걸 어떡해. SN이 아까 뭐였니? n제곱 더하기 3n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건 쳐다보고 우리가 안다고. 등차 수열의 합이네. 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아요. 공차 얼마야?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모양새야. 그럼 이걸 쳐다보면 공차가 얼마인지 알지. n제곱 더하기 3n이래. 공차가 얼마야? 2겠지 뭐. n제곱 앞에 공차의 절반이 올 거잖아요. 이 앞에 있는 개수 2배 하면 공차라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공차가 2구나. 그럼 AN은 뭐야? 일단 2n 이렇게 출발하겠지. 공차 n 이렇게 출발한다고. 그지? 그러고 나서 뒤에 오는 숫자는 이거 초항 집어넣으면 4잖아요. 얘도 4 나와야지.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이 밑에 Sn-1을 넣어가지고 n-1의 제곱 더하기 3n-1 이거 해가지고 이거 둘이 빼서 찾아가지고 요거 n이 2 이상이고 A1을 따로 찾아봤더니 4라고 나오네. 그럼 똑같으니까 얘는 지우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찾아야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 일단 0 넣어서 0이 나왔고 n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이건 등차 합이구나. 그럼 초항이랑 공차만 찾으면 되는데 공차는 2야. 그러니까 2n 출발하고 초항이 4네. 1 넣어서 4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이러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야. 왜 아니야? 얘 때문에 아니야. 더하기 1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닌데 등차 수열이 아닌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지? 그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왜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Sn-1이 이거거든. 그럼 Sn에서 Sn을 뺀다고 치면 뒤에 붙어있는 더하기 1은 알아서 없어지죠. 둘이 소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여기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인 거 알아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AN은 누가 될 거냐면 당연히 2n 더하기 2가 될 거야. n이 2 이상인 거고 A1을 찾으면 4가 아니라 이번에는 5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은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은 A1은 혼자 이상하게 생겼고 A2부터는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을 찾지 않아도 얘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거 S1이랑 이거 S1은 얘가 1 크고 S2랑 S2도 1 크고 S3이랑 S3도 얘가 1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S1이 1 큰 상태에서 그 뒤로 뭘 넣든 맨날 1 크다는 건 그 뒤에 더하는 숫자가 계속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A2부터는 얘랑 둘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A2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일반항 찾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등차 아니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다. 그냥 더하기 1은 얘는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일반항 찾을 땐 요거 가리고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n제곱 더하기 3n이니까 공차가 2야. 뒤돌아 있는 줄 알았지? 공차가 2야. 초항이 4라고. 그러니까 얘 2n 더하기 2야. 그런데 요 상수항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따로 찾아야 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거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되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이 정도는 한 줄 만에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소리예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뭐 했죠?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거 원점 지나가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린 뭐 하면 돼?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돼. 그럼 이 초항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요. 공비 얼마야? n 미세 2 붙었네. 2겠지 그럼. 그러니까 AN은 뭐가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굳이 첫 번째 확인할 필요 있어? 그냥 확인할 필요 없어. 0 넣어서 0 나오잖아. 그럼 이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게 SN이 만약 저게 아니라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지. 0 넣어서 0이 안 나오잖아. 근데 또 다 내다 버리기엔 약간 아깝다고. 왜냐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일 거니까. 생각해보면 Sn-1 여기서 뺀 거랑 Sn-1 찾아서 뺀 거랑 상수항은 알아서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빼기 3이든 더하기 3이든 AN이라고 찾은 건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이거랑.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더하기 3인데 실제로 요 놈한테는 누가 필요했냐면 빼기 3이 필요했어. 그래야 0 넣으면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빼기 3 더하기 6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지. 이 더하기 6은 누구한테만?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네 둘 사이 관계랑 비슷한 거지. 어차피 빼면 상수항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아까 더하기 3이었던 녀석은 일반항을 찾으려고 할 때 빼기 3 더하기 6이라고 바꿔놓고 나서 요거 가리고 일반항 찾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럼 얘는 초항이 지금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야. 하지만 이건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인 거고 실제로 첫 번째 항은 내가 기대했던 3보다 6만큼 큰 9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 정도는 또 그거랑 상수항만 좀 다르게 생겨먹은 녀석 정도는 보자마자 일반항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시간을 조금씩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 말고 이야기해야 될 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등차 중항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그냥 넘어갔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숫자 3개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거 3개 어떻게 두고 푸나요? 가운데가 A, 이거 A-T,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죠.
물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넣고 풀어도 돼요. 답은 나와. 근데 좀 더 복잡하다는 거지. 왜냐면 더했을 때 처음 것처럼 하면 D가 사라지잖아. 곱했을 때 합차니까 계산하기 편하단 말이야. 근데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래버리면 더했을 때 A도 있고 D도 있어. 곱해봐. 약간 막 한 3개짜리 귀찮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등차 중앙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특히나 뭐 3차 방정식 세 근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근과 계수와 관계 쓰란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그렇게 두고 푸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야. 등비수열.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그냥 AR 제곱. R분의 AR 이러면 곱했을 때 R이 없어져서 좋긴 한데 더했을 때가 너무 더럽잖아. R분의 1인데 R분의 1이랑 R이잖아. 그거 방정식 풀려면 어차피 양변에 R 한 번씩 더 곱해야 된다고요. 그지? 어차피 R을 곱해서 2차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굳이 R분의 A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등비수열을 계산할 때는 그냥 AR 제곱 이렇게 놓고 그냥 풀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으로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 합이랑 일반항 했으니까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 생각해보면 등차는 더하는 거고 등비는 공비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더하는 거고 얘는 곱하는 거였거든. 그럼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등차를 지수에 얹으라는 거지. 지수가 더해진다는 이야기야. 그건 실제로 어떤 숫자가 곱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 얹으면 등비 수열이 될 거다 그런 얘기인 거야. 거꾸로 등비 수열에 로그를 취하면 등차 수열로 바뀔 거다 그런 얘기라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거를 뭐 지수에다 얹으면 2의 D제곱, 2의 D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2의 D제곱이 공비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뭐 등비 AR 제곱 등비 수열인데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한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R 로그 A 더하기 2 로그 R 그러니까 로그 R이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랑 로그로 연결을 해보면 얘네 둘도 그냥 완전히 남남은 아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만한 거 우리 뭐 저거 뭐지? 내신할 때 그런 거 자주 나오는데 주로 등차에서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혹은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뭐 봐야 돼? RPM에 있던 문제인데 보이고? 아이고 지금 2학년들이 한참 수열 단원을 막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예제가 하나 생각이 났어. 등차 수열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5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래. S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SN이 최소가 될 때 N을 구하시오. 어쩌면 좋을까? 그럼 뭐 초항도 알고 공차도 아니까 뭐 여기다 막 쑤셔 넣어가지고 N 2차식 만들어서 대칭축 찾으세요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SN의 최소 물어봤어. 우리 뭘 봐야 돼? AN을 봐야 돼. AN의 부호를 살펴야 된다고. 그지? 왜냐면 N이라는 건 자연수밖에 못 넣잖아요. AN이든 SN이든 정의역이 자연수거든. 우리가 2차 함수야 라면서 그림 이렇게 대충 그리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그림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릴 거지만 실제로는 얘가 아니고 여기 위에 자연수만 있는 점점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기껏 식 찾아가지고 대칭축 찾아봐야 N으로 안 나와요. 숫자 되게 더러운 거 나올 거라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N의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면 SN을 찾을 게 아니라 AN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고 AN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음수에서 시작했어. 거기서 야금야금 커지는 거니까 계속 음수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뀔 거거든. AN이 얘가 0이라고 치면 이렇게 AN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럼 SN 입장에선 여기까지 더해야 최소. 여기서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음수를 계속 더하니까 SN은 점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부터 커지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물어본 건 SN의 최소지만 우리는 AN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S5가 10, S12, 30, S15를 찾으시오. AN이 등차 수열일 때, AN이 등비 수열일 때.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5번째 항까지 합, 10번째 항까지 합, 15번째 항까지 합이지만 우리는 5개씩 잘라서 부분합을 살펴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A1에서 A5까지 다 더한 게 10이란 이야기야. A6에서 A10까지 더한 건 얼마야? 이렇게 하니까 20이란 이야기지. 그지? 그럼 A11에서 A15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 등차 수열이었으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30 들어가야 돼. A 수열이 등비 수열이었으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40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론이 그거였다고.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부분합도 등비 수열. 이게 등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데 등차라고 치면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공차를 25개를 더 해야 돼. 얘가 5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도 5개가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5개가 필요하다고. 여기도 똑같이 25개가 필요한데 25개가 필요하다는 건 10에서 20이 될 때 곱하기 2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하기 10을 했다는 뜻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기 10을 한 거니까 여기도 더하기 10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3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등비 수열이었으면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25D가 그러니까 공차 25개를 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공비 5개가 필요한데 이건 곱하기 R의 5제곱인 거잖아. 곱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는 이제 다 더하는 거니까 분배해서 5개씩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공비를 여기 더하는 거 아니고 곱하기야. 곱하기 R의 5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10에서 20이 될 때 이제 얘 뭐 한 거야? 2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2를 곱해서 40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이게 등차냐 등비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값은 달라질 거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S15는 10이랑 20이랑 30을 더할 거니까 그냥 20을 3배 하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등차였다면 60이다 이러시면 되고 등비였으면 10이랑 20이랑 40이니까 7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등차인지 등비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것도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머리 써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저 안에 다 들어 있을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벨 1 정도까지는 거의 산수 문제여서 내신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할 거고요. 레벨 2는 약간 머리 써야 될 게 있고요. 양이 많아요. 이거 등차 등비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내용 정리 요만큼만 하고요. 일단은 예제하고 유제 정도 풀어보시고 레벨 1, 레벨 2도 풀어보시고